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에 기사 몇 개 보게 되면서 빌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지게 될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도심 빌라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했죠. 물론 지역별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만 전 고점을 뚫는 것들이 핵심 지역을 위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전세가 비율도 예전에 50% 내외 하던 것이 이제 55% 육박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서 이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가를 계속 올려주니 공급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쪽을 활성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대책에서도 분명히 패스트트랙, 빨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걸 발표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봤자 사실 입주까지는 굉장히 오랜 텀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시키기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완공까지의 기간 텀이 짧은 비아파트, 소위 말하는 빌라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도심이나 빌라 쪽에 오피스텔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느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22년, 23년, 24년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예, 이게 1만 6천 가구에서 3,400가구니까 2년 전 대비했을 때 거의 80%,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는 90%까지 인허가 물량이 축소가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냐면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빌라가 2년 전쯤에 전세 사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뭐 나타난 거는 나쁜 놈들 잡아서 벌을 주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과정 속에서 정부가 공시가의 126% 제도라는 것을 급하게 시행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래도 임대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세 사기꾼들은 나쁜 놈이지만 임대인들, 대부분의 99%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역전세를 맞이하는 그런 법은 강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확연하게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도 연동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연관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빌라의 가격은 떨어졌죠. 전세가 억지로 낮추는 바람에 매매가도 떨어진 건데 그 기간 동안의 공사비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는 올라갔고 분양할 수 있는 분양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거나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안 지으면 안 돼요. 당장 생활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안 짓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임차인들은 임차인들대로 빌라 쪽의 전세 사기에 대한 여파가 무섭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간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정부 정책의 실책도 상당히 그 아파트 쏠림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빌라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빌라 공급 늘려라고 한다고 내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원가는 비싸졌고 잘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수익도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왜 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급업자들 빌라 좀 지어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양이 잘 되게끔 이 시장을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진작책을 써야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공급업자들은 잘 팔리는 시장에서 공급을 할 테니까. 그죠? 그럼 정부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를 족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너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완화시켜주는,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도 1주택자 신축 빌라 매수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든가 이런 등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쏠려 있는 것들을 비주택 쪽, 비아파트 쪽으로 좀 옮기겠다. 수요 분산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물론 입지가 좋은 쪽 위주겠습니다만 빌라 시장이 지금 그동안의 침체기를 겪고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확률,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그동안 너무나 인기가 없었는데 이러한 정책적 효과, 그리고 9월 달부터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99.9% 정도 보더라고요. 또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고 그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3차례 내지 4차례 갈 확률이 거의 80% 육박한다고 현지의 시장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은 경기가 더 좋았지 우리는 경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중견기업, 중소업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아직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우리나라 실적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리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벌써 2%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여기서 더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하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이 강하게 왔고, 그러면 우리도 바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 금통위 회의 때 바로 금리를 인하시켜주는 그런 방식에 취할 걸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한 2차례 정도는 올해 인하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 2~3차례 정도?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나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지금보다 1%포인트 인하가 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2.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 1%, 2% 내린다고 우리도 똑같이 1, 2% 내릴 수 없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아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래서 미국이 2차례 내리면 우리는 1차례 정도 내리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은 지금 정책적으로도 빌라의 어떤 그 수요 진작책이 나타나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익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도 여기서는 원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볕들날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은 뭐 일부 지역들, 용산, 한강변, 마포, 성동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가격이 거래가 됐었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헤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장을 거치게 되면서 정말 이게 뭐 거의 원가도 안 하는 상품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야, 빌라 지금 이게 안 좋던데 이게 자꾸 빌라 사라 그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땅값, 기본적인 토지 가격과 공사비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못한 금액으로 지금 형성된 시장이 이게 정상입니까?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이 빌라 시장을 갖춰지지가 않게 되면은 아파트 시장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울 같은 곳에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평균 12억, 13억 되는 아파트를 바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라는 것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좋은 아파트까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빌라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저점 시기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빌라를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내가 자금이 많다, 그럼 굳이 빌라 사실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다주택 전략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은 뭐 아파트를 사시건 재건축을 사시건 아니면은 그 강남에 재건축을 사시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자금이 없는 분들이, 자금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뭐 10억 이상, 뭐 30억 이상 이렇게 했으면 뭐 5억, 2억, 1억, 뭐 5천만 원, 3천만 원 피라미드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수요가 있는 형성된 계층에 몇 천만 원, 뭐 소위 1, 2억 투자,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 돈 모아서 아파트 사야지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들의 소득 상승보다 대부분 다 크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이런 것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또 주식, 또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약간 변동성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쪽, 본인이 원하는 서울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조금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 쪽에 모든 어떤 몰빵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 또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쪽의 빌라를 잘 매수하는 시점이 지금 굉장히 좋다. 예, 내년 되게 되면 상당히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 자금으로 어디를 어떻게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손품 발품 잘 찾으시면 분명히 좋은 매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